질문을 해주셔서 달러 안경을 근데 이 네? 상어로? 네. 이거 애 갖다 주려고 하시는 거지. 그거 봐. 그러니까 애가 벌써 활발한 거죠. 근데 이걸 좀 이따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그래요. 대인관계 지능. 그것도 지능인 거예요. 그것도 능력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노는 것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그냥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애는 맨날 놀기만 해. 그런 남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면서 한숨을 쉬면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는 어머니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살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어느 중학교에 가서 여중에 3학년 학부모님한테 공부 뭐 안 한다고 생각했죠. 그 손을 드셔. 우리 애는요 3학년인데요. 애가 미용 머리, 하고 메이크업, 네일 아티스트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대. 공부를 진짜 못해요. 그런 거야. 아니 네일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에다가 미용 기능사를 땄어. 그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어머니를 내가 다무려주고 싶더라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이가 그 나이 때 어머니들 미용 기능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면 절반이 떨어져요. 운전면허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그런 미용 천재를 두고 엄마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눈높이에 딱 맞춰서 전교 꼴찌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걸 찾고 그것이 밥벌이가 되든 안 되든 아낌없이 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 강의의 요지가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셔.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거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숱한 이야기들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애들하고 놀기만 잘한다. 얘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IQ 검사에서 IQ가 79가 나왔어. 우리 반 제일 나빠. 아이가 학년 전체에서 제일 나빠. 근데 돌고래 IQ가 70이라고 했다. 근데 진짜로 꼴찌를 해. 그리고 제가 야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네. 그럼 착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꼴찌에서 둘째 해. 근데 걔가 있는 재주가 뭐였냐면 방송반이었어요. 걔가. 방송시설 고치는 데는 걔가 귀재야. 걔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시청 그 지하에 사무기기 상가로 취직을 하는데 영업을 그렇게 잘해요. 저는 사실 IQ 79니까 바보인 줄 알았지. 실제로.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업하고 제일 먼저 성수동의 중소기업의 사장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는 어떤 지능이 있는 거다? 대인관계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지능이라고 그래? 다중지능이라고 해요. 요거는 다중지능이라고 이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더 좋고 아니면 오늘 강의 교재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 수시로 자꾸 지칠 때마다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떤 문이 열린 거야? 답답해 죽겠네. 이럴 때마다 살펴보시면 희망을 놓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 지금 자유학기제가 참 좋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영어가 수준별 수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3월 초에 교실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 졸려서 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까놔졌어. 이게 무슨 통나무처럼 자. 그래서, 참, 그리고 종이쳐도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보따리 장사가 보따리를 끓여야 돼. 꼭 보여드릴 게 있어. 어디 갔다? 보따리가 어디 있어? 애를 깨우느라고 제가 그 완구점에서 뽀로로 지시봉을 샀어. 잘 깨울 때 이렇게 들으라고. 찹철 못하게. 그럴 정도로 푹 잤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자니? 그랬더니 제가 적대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푹 자? 그랬더니 지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좀 밤에 좀 바빠요. 걔가 일행 전체를 꼴찌하더라고. 근데 왜 바빠? 제가 마인크래프트 BJ거든요. 마인크래프트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거 비전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님들은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마인크래프트라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그 학부모님 강의를 2년을 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학부모님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학교폭력 가해가 왜 일어나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 마인크래프트 아시는 분, 바로 저런 거예요.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TV 제가 천등 안에 드는 BJ예요. BJ는 또 뭐야? 방장이래, 방장. 천등 안에는 굉장한 레벨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얘가 정작 꼴찌를 하고 있는데, 왜 꼴찌를 할까? 그 심리. 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와서, 같은 동갑내기 애들이 같지 않은 거야. 니들이 나를 알아? 이런단 말이야. 학교 공부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얘한테 특별한 미션을 주고, 이제 어른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야, 너 그러면 저 블록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표현해 줄 수 있겠니? 대답이 걸작이야. 좀 바쁜데. 맨날 수업 시간에 와서 자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서 제가 열린 거예요. 이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멀쩡한데 딴짓을 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저렇게 왼쪽엔 어몽 사이에 기둥 사이에 이제 어몽이 단어고 오른쪽엔 앵그리, 그때는 앵그리 버드라는 캐릭터가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근데 애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왜냐면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애들은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 성적좀 올랐다요? 어떻게 올랐어? 평균 40점 올랐다요? 평균이 40점.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같지 않다.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한테 저 이 마인크래프트 단어를 가지고 자존감을 제가 살려줬죠. 근데 이 아버님은 한술 덜 뜨네. 택시 기사인데, 개인 택시 기사야. 택시 안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딸내미한테 그 BJ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운행지에 어서오쇼 음악 들어드니까 이거잖아. 아빠가 천재로구나 그랬어요. 왜 천재예요? 얘가 그 평균 40점이 올라간 데는 이 아빠가 있었던 거죠. 애를 게임 중독으로 본 게 아니라 게임의 천재로 본 거잖아요. 그리고 BJ가 아빠도 따라해주고 장단을 맞추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한 시간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들을 것도 없어. 그죠? 벌써 두 얘기 들어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그 뒷면에다가 질문이나 쓰셔. 나 똑같은 얘기하면 저도 좀 심심해. 어디 한번 볼까? 아니 똑같아요. 얘는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아이는 38명 중에 38등인데 특수반 애가 37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된 비교예요. 죄송합니다. 특수반 어머니도 계실 텐데 우리 속 까놓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저는 어떻게 제보도 하도 못하니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참았지. 그랬더니 이제 학년 말에 롤링 페이퍼라고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친구 칭찬 한마디씩 써라.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하나같이 소녀시대 좀 샥샥 좋아해라. 무슨 얘기냐 소녀시대가. 왜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선생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팬 블로그 운영자잖아요. 그러고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당시에 토탈이 지금 132만 블로그가. 저도 블로그를 나중에 운영해 봤는데 100만 세기까지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충분히 SNS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후회한 게 학기 초에 알았으면 저도 나름 파워 블로거였어. 제가 제주도 왔더니 선생님들이 여기 선생님도 와 계세요. 오늘 다 청강하러 오시고 또 여행지도 다 안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작에 알았으면 저 아이를 슈퍼 파워 블로거로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경희대 홍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나 이런 데 특차로 수시로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알았지. 그래서 전문대학밖에 못 갔지만. 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아까 좀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믿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걔는 미천이야. 그 애들 친구들이 미천이에요. 걔는. 애들 오면 잘 먹이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걔는 친구들만 가지고도 사업으로 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무슨 지능? 다중지능이다. 네, 기회 있을 때 EBS의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저는 요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중지능 뭐지 많어.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스타일, 학습 스타일. 그것도 네일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했는데, 자, 지금 어머니들 유인물 한 장 봐주셨죠? 네, 유인물. 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맨날 수업 시간에 45분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잠도 안 자. 무서워. 얘는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교무실에 담임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무개 갔던 애예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옛날엔 60명. 그 말씀하고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선생님이 그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무슨 의미? 네, 지금 말씀 큰 목소리로. 공부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예, 축하드려요. 써보세요. 딸랑 좀. 네, 근데 부모가 무슨 역할이냐, 자유학습제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수행평가,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셨는데,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연습장을 우연히 열어놨는데, 만화가 그리는 아무튼 잠깐 봐도 돼? 네? 보여주세요. 세상에 만화가 가득한데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야. 어른의 역할은 뭐냐? 어른이 귀신 같아야 돼. 자꾸 한숨 쉬지만 내 아이에게만 열려있는 문을 찾아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물론 저같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돼. 근데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 아직. 그건 행운이야. 그럼 누가 봐줘야 돼? 여기 오신 어머니들이 오늘 그래서 오신 거야.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어머니들이 찾아내셔야 돼. 반발 앞서가야 돼. 6발짝, 7발짝 가면 안 돼. 못 쫓아와. 야, 오늘 엄마 연수 갔는데 너가 대인관계 지능의 천재래. 앞으로 네 친구들 다 데려가. 내가 라면은 7끼를 줄게. 그래, 애가 기가 살아있어. 그러면 애들은 뭘 가지고 사냐? 자존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뭘 키워줘야 돼? 키를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이 뭘 먹어도 다 커, 애들은. 근데 자존감은 쉬운 게 아니야. 어머니들을 만날 애들이 행운인 거지. 여기 지금 여기 좀 멀잖아. 거리도 있고. 차 갖고 오신 분들. 빨리 집에 가려면 또 막힐 텐데. 얼마나 수고하시는 거야. 제가 어른이 영악해야지. 제가 이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앞으로 14, 15, 16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 다음날로 그려. 그러니까 어른을 누굴 만나는 거야? 또 오늘 어머니들이 잘 오신 거지. 뚫어지게 봐야 돼. 근데 애가 너무 진짜 잘된 거예요. 여기 저는 놀란 게 퀸이 아니라 인드예요. 10번. 선 몇 개 가지고 바람을 표현합니다.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더니 아이고 여중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때리대도 없고 근데 저거 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와. 그래서 내가 그동안 헛고생을 했구나.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어를 머리로 뭐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뭐로 외워? 시각으로 외우는 애들이 그걸 제가 깨달았어. 그 다음부터 얘들아 니네들 표현해라. 그때 그 뒷면 보시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왜 다양해야 하는가. 뒷면을 보시면 추천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애를 보고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외는 수업은 가라, 표현하라. 애한테 이렇게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이거는 남녀평등이 반응의 주제일 때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제 남자도 가사해야 되고 이렇게 아버님처럼 열심히 와서 이런 연수도 들으셔야 돼요. 아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지십니다. 좀 의리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표정이 그냥 애기 업고 청소하고 로봇 청소기 사면 되는데 요즘 로봇 청소기 돌리는데 정말 좋아. 나보다 더 잘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아마 2학년에서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보시고서 이게 왜 영어 공부야 이러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퓨전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작품도 나와요. 이게 무슨 영어 숙제야? 이 안에 영어 단어를 숨겨놨어. 네. 여기 익스팅크션, 여기 왼쪽에 이 대문자 이 보이시죠? 이 익스팅크션, 그래서 멸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애들 숨겨놨어. 익스팅크션. 이게 자유학기제가 없으면 이런 수업이 될까요? 안 되지. 학부모님들 욕먹어. 무슨 영어 선생님 미술 그리래? 그래서 제가 거기 뒷면에 보시면 그 추천서가 미대 추천서예요. 이제는 미대 추천서를 미술 선생님만 써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 저한테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못 써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수원여대 미대 6명 뽑는데 수시로 합격했어요. 추천서 괜찮죠?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그래서 내년에 보실 때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뭘 잘 안 되는 건지 몰라. 그죠? 몰라 이제. 우리는 그동안 등수만 봐왔잖아. 그래서 몇 등 안에 들면 비율이 잘하는 거다 이랬는데 그럼 한마디도 없어. 무엇을 하였음 이래.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주셔야 돼. 한국에 이번에 이런 거 했어? 예민하게 받아주시고 수행평가 오 이거 잘했네. 와 멋지다 야. 그리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서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가족 단톡방에서 이거 안무개가 이번에 수행이래요. 그게 어머니들이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포터가 되어주셔야 돼. 그래야 애들이 거기서 뭐가 커져야 돼? 무슨 감? 자존감. 아이고 다 시각학습자. 여기 추천서죠. 그러다가 아까 어머니께서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러셨잖아요. 노는 걸 좋아하는데 어머니들이 인터넷이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애들 중에는 그 휴대폰으로 유튜브 여실 수 있죠?
검색창에서 수동태 찬가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수동태 찬가. 특히 이제 이런 어머니들 위에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책상 공부하러 들어가면 5분을 못 앉아 있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수동태 찬가를 검색해 보셔야 돼요. 수동태 찬가. 네, 크게 틀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거기 애들 나오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수동태 찬가. 그러니까 지금 저 소리는 음성 변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애들은 수고하셨어요. 이게 제가 아이들 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들도 얘는 방 안에 들어가서 5분을 못 앉아있어. 그럼 냉장고 들락날락 할 때 답답하셔서 저격하고 싶으실 때 너 어떻게 5분을 못 앉아있냐? 그러시면 안 돼. 걔는 움직여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ADHD가 그런 아이들이 전문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씹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얘네들은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좌절을 해. 그때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버티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게 막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죠. 서 있으면 좀 어때? 그런 걸 좀 허용적인 분위기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무슨 학습자다? 신체 학습자다. 여기 자, 이름하여 일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 주먹 때나 쓰던 놈들 광희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담임을 하는데 한 녀석이 맨날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으니까 수업 방해해. 사람이 말입니다. 이해 못하는 개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와서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해보세요. 물론 오지도 않으시겠지만 와서 뭐 하시겠어요? 조용히 눈 뜨고 자는 거지 뭐. 그러다 더 힘들면 그 세금에 나가는 거지 뭐. 근데 걔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방해만 하고 근데 쉬는 시간이면 이게 뭐 좀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발차기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 지나가다가 얘가 저한테도 휘트는데 펀치가 휘 소리가 나. 어이 시커패치 저쪽. 뭐야 이거. 이럴 때 어른의 머리가 돌아가야 돼. 뭐라? 우리가 순발력이 있네. 순간적인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아무게 그 체육 선생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야. 내 축구 좀 안 되겠냐? 야 그거 지구력 없어서 안 돼. 아 그래? 또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연수 자리가 그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이냐. 얘는 지구력은 없는데 순간 임팩트는 있다. 그거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른이. 왜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못했냐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혹시 골프?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골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머니가 돈을 잘 벌어. 무당을 하시거든. 월수 300이야, 그 당시에. 한 25년 전인가. 그랜저 모시고. 돈이 되잖아.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 얘가 골프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어머니, 그래요? 그럼 한번 레슨 시켜보죠. 그래서 레슨을 2달인가 시켰는데, 코치가, 가능하다, 얘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로 선수 등록을 해버리대? 서울특별시 골프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야, 선수 등록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교실에다가 복사해서 붙여주고, 얘들아, 니네 앞으로 얘랑 장난치지 마. 얘 팔이 잘못되는 그 순간 너는 이 아이 평생 얘를 보장해야 된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 안 나와. 필드에 나왔어. 운동하느라. 학교에 평화가 왔어. 어머니도 얼마나 좋아. 아니면 동네 양아치 됩니다. 그러면. 맨날 주먹밖에 쓸 수 없으니까 양아치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3년 전인가 인터넷으로 이름이 좀 특이해서 검색했더니 거기 골프 선수 세계 투어 하더라. 이번에 아시아 투어로 가고 양아치를 만들 것인가 프로 골퍼를 만들 것인가 이건 누구 손에 달려있다. 어른이 누구? 어른, 어머니, 아버님에게 달려있고 그 계기가 언제였는가? 제발 등수에 연연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촉각학습자.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손끝으로 뭔가 자꾸 적고 프라모델 만들고 이런 애들은 거기에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근데 이 만들기 같은 게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꾸 불안해하는 게 이거 해가지고 뭘 벌어먹고 사나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무슨 감? 자존감. 그래서 어느 분야든 끝을 한번 보게 하세요. 거기서 이건 진짜 내가 잘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이거는 축구부 아이가 하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거를 스티커를 주고 니네가 퍼즐을 만들어봐라 이랬어요. 이 녀석들은 이게 공부가 되나 싶잖아요. 놀이지 놀이. 근데 얘는 이걸 하면서 힘들어. 힘들어. 이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애가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 제 영어 시간에만 공부하는 거 아세요? 저것도 공부라고. 근데 얘네들이 촉각이 아주 어릴 때 발달하는 게 촉각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꼼지락. 그런 것도 역시 학습 지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이건 무슨 추억에 긁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그 발달 단계에서 이런 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또 색칠하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이거는 이름하여 이제
ADHD 학생이 걔는 고3 아이인데도 선생님 쉬는 시간 고3 수업도 뭐 40, 50분 수업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선생님 그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깎고 탈을 깎고 저 한번 그림 보세요. 근데 이 아이는 나무 칼만 전문적으로 깎았어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저게 제가 올려놓은 영상 6,000개 중에 다른 5,999개보다 얘가 더 많아요. 조회수. 그렇게 잘 만든 거. 그런 거를 어머님들께서 살펴봐 주십사. 자, 비읍시옷 한다. 비읍시옷은 뭘까요? 네, 복수한. 제가 그 학교폭력 그 다학생들 제가 교육을 애들 한 학교에서 10명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쭉 들어가는데 얘들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을 때 복수하더라고. 복수라고 해서 뭐 대들고 이런 게 아니야. 아주 쉽게 해요. 엄마한테 복수하는 법,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기. 아주 간단해. 아빠한테 복수하는 법, 아빠하고 사이가 척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곰곰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얘는 아빠가 초등학교 때 아빠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축구하는 학교로 좀 보내주세요. 초등학교 때. 근데 아빠가 야 임마 너 뜀박질도 못하면서 무슨 축구 선수냐. 뭐 저기 누구 봐라 얼마 100m 12초는 뛰어야 되거든. 너 못하면 네가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그런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 애가 독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해.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요. 학교에 일찍 가면 아빠가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지각하는 거야. 공부 잘하면 아빠가 기뻐하잖아. 당신이 내 꿈을 짓밟았는데 나도 당신의 꿈을 짓밟아야 그렇게 복수하다. 나중에서야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상담하고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이제 상담하면서 바로 이 아이가 그때 좌절된 꿈, 이 아이를 움직여야 되는 아이. 그래서 승마학과 갔어요. 경마가 아니고 승마. 쭈구닥쭈구닥 아주 행복하게 대학생활 잘하고 지금은 버스 운전 기사합니다. 자기 스타일이 딱 맞는 거예요. 인물도 잘생겨가지고. 승마학과. 제가 결국 애들을 지금 10대의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를 끝나. 무엇을 키워주는 거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다. 근데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어머니들의 고민은 이거는 눈을 하는 씻고 쳐다봐도 칭찬할 게 없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왜 칭찬할 게 없냐면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서 저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응? 내 아이의 과거에다 두죠. 무슨 말이냐? 저는 3월 첫날부터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의 컨셉은 아부다. 아부는 칭찬을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게 아부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학급 운영을 할 텐데, 근데 오해하지 마. 선생님은 똑같은 칭찬 안 해. 1번과 39번의 칭찬이 달라. 기준을 어디다 둬? 1번은 1번의 과거, 2번은 2번의 과거, 3번은 3번의 과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똑같아.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력 꼴찌로 올라왔어요. 내가 선생님 회장해도 돼요? 근데 마침 그때 성적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뽑냐? 그랬더니 회장이 됐어요. 그러더니 얘는 잘하는 게 영어 하나야. 다른 건 다 999야. 9등급. 영어만 3등급이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짰어. 어머니 얘는 영어 얘가 집중할 수 있는 데를 영어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얘는 영어로 해서 영문과에 갔어요. 특기로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이건 38등 아까 걔는 39등이었고 얘는 좀 더 특이한 애인데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주무시고 계셔요. 아침에. 그럴 때 교사의 속이 참 그 말이 아닌 게 그런 걸 다 보고 살아야 돼. 그런 걸 안 보면 교사 못해. 그때 속으로 노래나 불러.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왜? 걔가 나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그 아이의 뭔가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6월 어느 날 이분이 볼펜을 들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개가 왜 볼펜을 들고 자? 37등, 38등, 39등 아무나 하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볼펜을 들고 하니까 제가 놀랬죠. 저는 지금도 그날 충격.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을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너무 웃기는 거야. 애를 오죽하면 이동 수업 때 애를 데리고 가질 못해. 너무 푹 자니까 사람이 있는 점인지 몰라. 그럴 정도. 근데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깼어. 옆에 아이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한 거 아니거든 사실. 놀랐을 뿐이지. 그런데 그게 칭찬이 될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우리 반 애들을 한 명씩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 네? 선물이 없네. 네? 백명이야. 사심성이야. 자, 왜 쳐다봤을까? 이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다수를 보고 칭찬해주려고. 다른 애들을 오바다. 자기가 이제 막 바닥을 바닥치고 겨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애는 그날 애들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알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내 옆에 있지. 근데 이날 제가 이 당시 저 휴대폰 문자들이 엄청난데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지적을 일으키는 거. 제가 부모님하고 본인에게 똑같이 세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버님이 이미 3월달 학부모 총회 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 아버님이 커밍아웃 했어. 제가 듣기엔 이거 거의 ADHD.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벌써 우리는 내통하고 있었거든. 애는 작지만 집에서 또 세리머니 하셨고.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다고? 이런 경사스러울 때가 이렇게 뭔가 하신 거야. 지금도 그분하고 친구처럼 지내. 집안이 확 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또 구의회 의원까지 되죠.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바로 수업 참여하고 중간고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애들이 그냥 바뀌어요. 막. 졸업할 때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아서 그러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다가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귀를 겨울방학 때 얼마나 놀러 다니고 그랬는지 귀에 이렇게 귀걸이를 얼마나 해서 귀가 10원짜리 동전만큼 뚝 빵꾸 하나 있었다. 그랬던 애가 지금 훌륭하게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스승의 날 때 또 아빠랑 같이 저를 찾아와서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지금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냐? 우리 애한테 칭찬을 찾을 게 없나? 근데 과연 없냐?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뒀어 그동안에? 다른 누구?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누구? 다른 그러면 저런 기적이 일어나죠. 같이 헬렌 켈러의 말인데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자유와 기대를 맞이하는 마음. 우리는 어머니들께서 무엇을 봐? 등수를 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이에게 어떤 문이 열렸나 이걸 보셔야 된다.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이렇게 패러디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한다. 누군가 봐줘요. 담임이 봐주든 교과 담임이 봐주든 근데 교과 담임은 200명 보통 가르쳐. 담임은 또 30명 되고 다 파악이 참 힘들어. 제가 끄트머리에 소녀시대 블로그 운영하던 애 그 아이의 그 강점을 11월 달에 알고 나서 통탄했거든. 다 열린 문이 있는데 못 봐준다. 그리고 일제고사가 부활이 될 분위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수학 점심 거기 39점을 맞아간 거야. 아빠 나 수학 39점 맞았다 이러고 들어. 식은땀 납니다.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교사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교사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왜 그러냐. 지금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내 아이의 과거야. 갑자기 이번에 80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준다. 엄마들이 자꾸 그 유혹에 빠져. 그럼 안 돼. 마일리지를 하셔야 돼.
지난번에 39점이었으니까 이번에 점당 얼마씩? 점당 얼마? 이렇게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가 저기에 좀 매력이 들어가지고 성적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근데 약간 부모님들이 걱정되시는 게 타성이 붙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더 이상 달라오질 않다. 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의 무슨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 뜻입니다. 마중물. 그리고 아버님 오셨는데 이거는 이 역할은 아버님의 역할이에요. 시험 마지막에 이제는 중1 2학기 정도 되면 이제 지필 평가 아마 볼 거예요. 중등에서. 그러면 결과에 칭찬하지 마라. 우리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 마지막 날 꼭 껴안아주면서 아이고 고생했어. 코너 갔다 와야지. 코너가 뭐예요? 그렇지. 대학생 엄마들이 그것도 몰라. 배그도 몰라. 배그. 초등학생 만. 중학생 고등학생 3만 원은 줘야 놀다 온다. 한 외고생이 남긴 유서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외고생이 남긴 유서가 아침 트위터를 이 외고생은 자살을 하면서 이제 됐어. 오늘은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그래서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하시고 싶다. 그 아이는 푸신한 수모까지 이런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푸신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태어나셨을 것이다. 저는 우리라고 같이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서 공부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생활에 기본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 자살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서울에 보면 신흥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 거기가 제일 자살.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제 아파트에 장만했어. 그래서 그거를 그 고생한 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 엄마 아빠도 이렇게 애썼으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해서 이걸 유지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거야. 저는 우리 아들딸한테 야, 시집 장가 못 가면 그냥 네 방 써. 불편해도 뭐 택시 들이든지 뭐 아빠가 고생했으면 됐지. 니네들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아빠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지.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애들이 편안해져요? 애들을 보고 듣는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도 좀 편하게 해주는. 저는 얘네들 성적표 자체를 보질 않았어요. 지네들이 이제 아빠 지난번보다 몇 점 올랐으니까 이번에 그 특별용돈 얼마 그거 얘기할 때는 보여주대. 그리고는 안 보여줬어. 그도 안 봐. 왜? It's your life. 너의 삶이야.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이드니까 편해. 대학교 가서 둘 다 발을 바꿨어요. 둘 다. 근데 또 우리 큰애는 프로그래머인데 직장을 벌써 4번 바꿨어. 32살인데. I don't care. It's your life. 지금은 또 프로그래머는 세상이 그렇대. 요즘 평생 직업 자체가 없어. 딱 경력이 된다면 또 그게 또. 그래서 애들이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엄마가 살짝 서포터를 같이 이렇게 뛸 때 왜 그 내가 조기관을 하는데 선수가 권투가 애들 그러면 코치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옆에 가잖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 0.9% 잡아도 그러니까 아이가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야, 지금 10월, 11월, 12월, 2월까지 중간고사 끝나고 좀 몽롱해지는 시기에 중학교에 보면은 그럴 때 단기 목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애하고 같이 엄마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왜 만점인데 99.8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목표를 정해서 냉장고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아마 100일짜리 목표 해보시면 학습 스타일 다중검사 오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강의 소감문에다가 소감 써주시고 또는 질문을 뒤에다가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10분 정도 쉬시고 질문을 아들, 딸 얘기 질문 주시면 제가 모아서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좀 놔주시고 볼일 보시고 까지인데 좀 더 하시려고요? 아니 몇 시인데 지금? 지금 7시 15분. 오, 와! 제가 걷어올게요. 와! 네. 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버했네. 오늘 어머니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오버했다. 네, 좀 질문 적어주시면 쓰시는 동안 먼저 쓰신 분. 전화지 맞아요? 아니. 네. 먼저 쓰신.
네, 지금 소감문을 쓰시는지 질문이 아, 그 어머니 안 되죠. 네, 나중에 하셔야겠다. 네. 아, 우리 아이는 칭찬을 하면 엄마 평소에 안 그러잖아. 되물어서 내가 뻘쭘해진다. 그래도 계속해야 되네요. 이거는 커밍아웃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셔서 오늘 연수를 받았는데 그 강사님도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하대. 엄마도 힘들지만 낯간지럽더라도 엄마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애들이 눈치 뻔해. 엄마는 연수만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지더라. 그냥 마주하셔도 됩니다. 질문. 네네. 네. 저희 아이가 네.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하지만 흥미가 부족해서 늘 시도하다 그냥 끝내거든요. 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네. 그런 아이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시도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뭔가를 만든다. 네. 그것도 갑자기 뭔가를 하다가 해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하고 네. 하다가 조금 있다 그만두고 또 엄마 이번에는 뭔가 또 다른 거를 하고 싶고 해서 뭔가를 해주면 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만 계속 시도하는 거. 걔는 그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바라보시는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애들 나이가 아직 끝까지 갈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하다가 이렇게 진득하니 끝을 못 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번에 네가 원하는 이미지 만드는 방법 여기까지 했나 보구나.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그게 만족을 자꾸 표시해 주셔요. 똑같은데요. 세상에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지각을 하면 이제 감점되고 그러니까 검찰팀장을 두고서 검찰팀장한테 지각하는 애를 써라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검찰팀장 아이가 자꾸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선생님 애들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야 그러면 지각하는 애 적지 말고 일찍 오는 애 적어 그랬어요. 뭐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그런데 애들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묘하죠? 무엇을 봐주느냐. 못한 것을 봐주느냐, 해낸 것을 봐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와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 오늘 이해하셨죠? 네, 어머니는 명확해야 돼. 부글부글 속으로 썩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걸 표현하시거나 한숨 쉬면 안 돼. 여기까지 해냈네? 멋지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모든 공부나 숙제는 엄마랑 같이 하려는 아이. 중1이님도 혼자 학습하는 법을 모르겠다네요. 그 감사한데. 이거는 이럴 때 잘해주세요. 거기 엄마랑 조만간 안 해. 저 집사람 보니까 애가 그때 수학 39점 맞고 이제 방학 초등교사야 또 집사람이. 근데 집사람이 수학 문제집을 같이 식탁에 앉아 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공부한다는 게 안 되더만. 이게 공부하는 거냐 싸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만 집어쳐! 그래 버렸어요. 집어치우고 이제 네.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안 돼. 보통 그 부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한 제자를 멘토, 과외 선생 안 하고 멘토.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 놀아주고, 영화 같이 가도 그것도 과외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친하게 그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중1인데도 혼자 학습하는 법은 모르겠다. 이거는 어리광 부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모를, 엄마가 집에 없으면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이걸 실천하세요. 나갔다가 지금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셨지? 그럴 때 최초의 15분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15분 동안에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최초의 15분.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은 오로지 누구만 쳐다봐라? 애만 쳐다봐라. 지금 여기가 중1이라도 혼자 학습하는 방법은 모르겠다는 것은 이건 다분히 그런 의도가,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15분간 어디 숙제 못한 거 뭐 있어? 그래 보자. 이렇게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런데 어떤 애는 밤새 놀아달라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태까지 너무 쌓은 업이 많아서 그래. 다 바울 수 없어. 시험 기간 중에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 속상해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모든 운동 참여한다. 뭘 더 말해? 모든 운동 박사네. 그러니. 얘는 신체 지능이 탁월한 거죠. 그럴 때는 이게 모든 운동에 참여하는 게 당장의 밥벌이가 되지 못한다고 걱정이 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뭘 키워주는 거다?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믿어주네. 우리 딸이 작년인가 지금 26이나 됐습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저보고 파일럿이라고 했을까요? 네, 띄워준다. 띄워준다. 네, 잘했어요. 우리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비행기 태워준다. 그게 아빠의 역할.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운동 참여한다. 그러면 진짓 못 본 척하는 기술이에요. 리더십의 첫 번째가 잘 못할 때 내가 잘 4개월 잤었잖아요. 그때 제가 발휘한 기술은 뭐예요? 내비둬. 못 본 척하는 기술. 이 아이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지 마시고 잘하는 운동을 그쪽에다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애들은 자신감이 붙죠. 이게 전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자살의 유혹도 이겨내는 게 자존감입니다. 세상 사는데. 그래서 난쟁이로는 살아도 자존감 낮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를 잘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둬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한 거보다 애들은 서서히 발전한다. 학창시절에 좀 그 친구들한테 느리다고 지적받고 했던 애들이 결국은 서서히 발달해서 29, 30 되니까 멀쩡한 거야. 친구들이 동창회 나가서 다 놀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그만큼 성취한 것을 귀신처럼 맨날 자던 애가 볼펜 든 것을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봐주셔라. 책 속에 글자가 많다고 안 읽으려고 해. 글자 작은 걸 찾아주세요. 글자를 기준을 어디다 두셔야 돼?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그 애들이 시대가 우울하니까요. 애들이 멀쩡한 그 비장애 학생이 자기들을 역차별한다고 짜증을 내고 장애 학생을 공격하더라고. 왜 쟤네들은 1인당 1PC가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빵 더 처먹고 또 나가서 체험학습하고 이런다고 그래. 그리고 애를 때리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 쟤네들은 가만히 자는데 왜 가만 놔두고 저 좋은다고 뭐라 그러죠? 저는 안 그러지만.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는 거 다이소에 가가지고 수학 쓰는 거, 영어 쓰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걸 갖다가 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다이소 그 책 한 권을 2, 3일 만에 다 해버리네. 그래서 이제 특수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특수반 선생님, 얘들이 지능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얘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어요. 교재를 적절한 걸 골라다가 횟수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열심히 했냐? 걔네들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좋고 학습 태도가 탁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야. 쟤를 보면 딴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데 걔는 두개 청청 50분 동안 뭘 열심히 쓰거든. 그러니까 만만히 보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 자존감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태도에서. 그러니까 낯선 행동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의 포인트,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내 아이의 와서 1시간 반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내 아이의 다 한 것 같다? 욕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 엄마가 보기엔 답답해 보입니다. 도전의식이 없는 아이 괜찮을까요? 요즘 애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애들은 그런 거야. 요즘 애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특히나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거 질문 주신 분 어머니 맛집을 검색하면 어머니가 더 잘 찾아요? 애가 더 잘 찾아요? 맛집을 검색. 질문을 잘못했구나. 저희 집에서는 아예 포기했어요. 우리 아들, 딸이 맛집을 훨씬 더 잘 찾아.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이 애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다. 그래서 우선 공부의 동기가 좀 없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재미도 없는 공부를. 자살이 무슨 요일날 제일 많은지 아세요? 월요일이에요. 몇 월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3월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나가기 싫어요. 쪼지지 말자. 나갔다가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짜증 부리는 아이, 친구들과 놀이를 좋아하고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공부활동할 때는 꼼꼼히 하기보다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릇을 어떻게 고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게 얘 아까 말씀드렸잖아. 얘는 그냥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얘는 이제 껌도 씹고 먹기도 먹고 이래야 돼. 이 공부가. 그러다가
이거 엄마의 이 말 속에서 뭐가 느끼냐면 짜증이 느껴져요. 그 애들은 귀신처럼 알아. 엄마가 나한테 짜증 낸다는 걸 압니다. 엄마의 머리보다 엄마의 가슴, 엄마가 힘겨워한다는 거는 이건 애들의 직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 제가 집사람하고 애가 공부할 때 왜 안 됐냐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애가 왜 안 되는 걸 알아야지. 대충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답이 나와야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싸우는 밖에 안 돼. 저는 우리 애 둘 다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요. 영어를. 그냥 문제도 풀어라 그러고 틀린 거 이렇게 봐줬어요. 근데 틀린 거 볼 때 왜 틀린가 그 지점만 봐준 거예요. 엄마도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네요. 기준을 어디다 두라? 아이의 과거에다 두자. 네, 오늘 잘 오셨죠? 네, 오늘 그러면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제가 어제 와가지고 제가 좀 싱싱해진 것 같아. 오늘 뭐 올레길도 걷고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90분 동안 똑같은 얘기.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과거, 그 다음에 뭘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준다. 근데 제가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칭찬하고 이거를 칭찬을 위해서 이 발을 정자로 기록을 해보세요. 이렇게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대상이 돼요. 칭찬을 해서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아니 남편이 그 양말을 꼭 뒤집어서 갖다 버리더니 오늘은 양말을 똑바로 해서 뒀어. 이건 칭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이거. 그래야 남자들 집안일 시켜. 그거 짜증내지 마시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그거 보고. 시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발전한 거 이렇게. 그래서 발을 정자로 쓰셔. 발정자로 쓰셔서 15번 이상 도전해 보세요. 저도 이걸 습관을, 애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칭찬을 하기 시작한 지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20번에 도전을 했는데 한 번도 도전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17번. 근데 왜 15번이냐면 17번 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뭐해? 비행기 태우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죠. 15번 이상 3주간 도전해보세요. 오늘 미션입니다. 왜냐? 3주가 되면 습관이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은 기막혀요. 인생이 바뀌어요. 어머니 아버님 인생이 바뀌고 가족의 인생이 바뀝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개콘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를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우리가 지금 개콘이야 여기. 키보다 점수보다 뭘 키워주자? 자존감을 키워주자. 시작.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15번의 칭찬, 저도 오늘 가서 실천해 보겠습니다.